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 반,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발행인 강연만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김형덕의 묘양산 전망대. 들어도 신기하고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듣다 보면 어느새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고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이 매주 신기하다면서도 기다리게 되는 시간입니다. 김형덕의 묘향산 전망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김형덕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형덕입니다. 언제쯤이면 저희가 북한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글쎄, 제가 이제 오늘도 뭐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탈북자 문제나 혹은 뭐 남북한 문제들이 자꾸 부각이 될 때 우리는 간혹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북한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네. 지난번에 어떤 그 청취자 한 분이 오해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북한을 비하하거나 북한을 뭐 이러는 걸 아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현실적으로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한 40년 정도 시대차가 존재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뭐 열등하거나 뭐 어떤 비하의 의미로 활용돼서는 안 되겠죠. 다만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들도 우리가 동일한 인간으로서 잠재력이 있고 또 앞으로 가능성들은 다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 오늘 모신 분은 두 분은 젊은 분들인데 이분들은 남한사에 와서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이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한 사람들도 어떤 사고의 폭이 더 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남한사회 하나만 경험했지만 지금 이제 출연하실 우리 젊은 두 분은 북한 사회, 남한 사회를 다 경험했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바라보는 사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같이 호흡해서 같이 하려면 먼저 와 있는 사람들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제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 본격적으로 이 두 분의 어떤 저희보다 훨씬 큰 생각들을 듣기 전에요. 저희 또 중요한 시간이 있거든요. 광고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재수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20년 경력의 업소용 수입 주방기기 전문회사 한국소매트입니다. 한국소매트는 위생, 환경, 맛을 추구하며 선진화 주방을 선도합니다. 혹시 커피숍, 외식 레스토랑 오픈을 준비하세요? 한국소매트로 문의하세요. 선키스트 주석이, 브랜더 믹서, 눈꽃 빙사기, 식기세척기 등 각종 수입 중고 제품을 고객의 예산에 맞게 주방 설계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조합원분들과 상생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문의는 010-8978-3540. 검색창에 한국소매트를 검색하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김형덕의 묘향산 전망대에 오셨습니다. 이게 광고 나가는 동안 이 스튜디오 안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열기가. 소장님, 우리가 무슨 얘기로 그렇게 뜨거웠죠? 이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탈북자 사회도 다양합니다. 남한 사회 같이 다양한데 이분들은
사실 남한사에서 교육과정을 다시 거쳤고, 그리고 남한사에서 나름대로 자기 영역을 열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고에서도 유연하고 또 상당히 열려있죠. 네. 이분들의 삶에 살아가는 얘기들은 상당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두 분으로부터 직접 소개하고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김형덕의 묘향산 전망대가 첫 시간부터 저희 그 속된 표현으로 대박을 치지 않았습니까? 다들 지금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매회 출연하시는 게스트들마다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굉장히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북한 이야기다. 그리고 진짜 북한 이야기다. 이런 식의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이 두 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젊은 피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금희 씨부터 소개를. 안녕하세요. 최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14살 때 북한을 떠나서 18살 때 한국에 들어왔고요. 지금 한국살이 한 지가 한 13년이 지났네요. 한국살이. 서울살이. 서울살이. 초중고도 마쳤고 검정고시로, 그리고 대학교도 마쳤고 여행도 많이 다녔고 또 결혼도 했고. 남한 남자. 서울 남자. 서울 남자? 서울 남자. 네, 서울 남자 만나서 지금은 회사 다니면서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쁘다. 금이 네. 이쁘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요셉이라 하고요. 저는 18살 때 이제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서 5년 정도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한국에서 산 지는 10년 됐습니다. 예, 제가 이제 북한에서 18년, 그리고 중국에서 5년, 동남아시아에서 1년, 그리고 한국에서 10년 동안 사는 동안, 외국인 친구들하고 이제 한 9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문화가 제 안에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한 인재십니다. 우리 요셉 씨가. 주명 아빠님 이렇게 아픈 곳을 콕 찌르다니 문 하나도 못한 결혼을 우리 금희 씨 하셨다고. 당신은 승리자예요. 승리했네요. 아니, 그럼 요셉 씨는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싱글입니다. 저 같은 스타일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봄이 스타일. 어떤 스타일? 좀 봄 같은 스타일. 봄. 요셉 씨 완전 남한 사람 다 됐는데 완전 이거 작은 멘트야 벌써. 아니, 저는 이런 표현을 처음 들었어요. 봄 같은 스타일. 그게 이제 계절에 비유해서 사람을 네. 묘사하기도 하죠. 북한에서도 북한에서 주로 하시는 표현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짬뽕 됐어요. 짬뽕 됐어요? 어디서 이런 표현을 쓰던가요? 좀 여자 작업 좀 많이 걸어봤는데. 네. 저 굉장히 지금 기분 업됐어요. 예, 이 젊은 두 분 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예, 사진이 시급하다고. 침착하세요,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아니, 왜냐면은 요즘 들어서요, 이상하게 그렇게 북한 출신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TV에. 근데 나오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멋지고 예쁘고 막 이런 분들 유독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에도 올라왔어요. 그렇게 나와서 북한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나 그런 북한 얘기에 대해서 두 분은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하십시오. 네. 그렇게 많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아는 건 핵, 아니면 미사일, 아니면 뭐 3대 세습, 이런 이제 큰 정치적인 이야기만 나왔고, 북한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 남한 사람들도 잘 모르고,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뭐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스토리들이 많이 알려지는 건 좋은데, 옛날에 그 미녀들의 수다에서 네.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자신들의 뭐 베트남에서 왔으면 베트남 이야기, 뭐 러시아에서 왔으면 러시아 이야기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뭐 비하를 하거나 자신들의 어떤 그냥 자기 문화를 이제 알리는 차원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북한에도 이런 문화가 있다. 비하가 아니고, 네. 뭐 이제 좀 다운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이런 재밌는 문화도 있고 이런 좋은 것도 있다. 근데 그게 자기가 살았던 그 지난날 경험들을 좀
너무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촌스럽게 이제 바라보고 이런 것들은 좀 아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종종 그런 종편에서도 이제 연락이 오면 네. 저는 일단 기획서 보내주세요. 당차. 예. 예. 어떤 기획 의도를 갖고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하시는지 예. 그런 걸 먼저 보고 이제 출연하겠습니다. 했더니 기획서를 안 보내주더라고요. 아니 얘는 왜 이렇게 까다로워? 딴 애들은 나오라지는 돈만 주면 되지. 딱 그거 아니야? 어쩌면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또 금희 씨는 또 사실 주로 이제 북한은 남남북녀라고 그래서 북한 여성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잖아요.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남한에 와서 그쵸? 근데 솔직히 네. 한국 여자들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진짜? 네. 솔직해서 좋네. 네. 솔직히. 아니 약간 요셉 씨. 네네네. 남한 여성이 더 이쁩니까? 저는 남한 여성이 더 이쁘죠. 진짜요? 네, 남남북녀라고 북한 여성에 대해서 남한 남성들은 굉장한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평양 쪽에만 좀 이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이쁜 여자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 금희 씨. 근데 솔직히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는 거는 여기 왔을 때 워낙 미용 기술이 워낙 발전됐잖아요. 화장법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거. 피부도 하얗고 저처럼 저는 아우지가 고향이었는데 얼굴이 까만 게 그렇게 콤플렉스였어요. 아우지 우리가 그 말로만 했던 아우지. 아우지 탄광. 아우지 탐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여기 왔을 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피부도 하얗고. 그치만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북한에도 이쁜 여자 있고 못생긴 여자 있고 그렇죠. 남한에도 이쁜 여자 있고 그나마 이렇게 성경의 그런 발달로 인해서 참 많이 이뻐졌다. 그렇게 느낀 정도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종편에서는 주로 이제 탈북 여성들이 제일 많이 조명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우리 금희 씨한테도 출연 요청 꽤 많이 들어왔을 것 한 같아요. 4번인가 왔어요. 근데 저는 할 때마다 사실 이렇게 안 합니다 했더니 계속 전화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는 제가 그 말을 했어요. 프로그램 사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몰랐던 이야기니까. 그래서 저희 시어머님도 그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하는 말씀이, 어머머머, 어떻게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살다 왔냐 하는데, 제가 친한 애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듣다 보니까 아까 요셉 씨도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미화하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솔직히 아픔이잖아요. 가끔 보면 정말 다른 사람 들어도 가슴 찢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어떤 아픔인 건데 그런 아픔을 예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뭔가 약간 미화하고 또 우리 친구들 너무 이쁘게 꾸며서 나와요. 아니, 실물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 애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어떤 남남북녀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쁘게, 그리고 어떤 가정생활을 봤을 때, 제가 회사에서 그 프로그램을 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머, 나 깜짝 놀랐다고. 아니, 북한에서 왔는데, 그 유모차가 무슨 300만원짜리를 다니고, 그리고 막 백도, 아니, 다들, 그렇게 돈이 많나 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보여주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은 미화하는 게 아닐까 이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PD님한테도 우리의 아픔을 너무 그렇게 예능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다. 좀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위로는 안 오시더라고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리나 어떤 드라마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건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실생활을 이제 서로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저도 사실 지금 북한을 돌이켜보면 북한에서 아주 즐거웠던 기억도 많습니다. 솔직히. 남한에서 못 느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럼요. 네, 예. 그런데 전부 이제 좀 어두운 쪽하고 체제 비하적으로 가는 방법은 사실 북한하고 화합해 가는데 오히려 좀 좋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대차가 존재하는 사회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굳이 예능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떤 의도 자체가 아주 좀 좋게 보여지지만 않더라고요. 네. 네. 지금 우리 금희 씨도 그렇고 요셉 씨도 그렇고 정말 말씀들을 정말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저도 출신지가 부산이에요, 고향이. 고등학교를 거기서 나서 잘하고 대학을 서울로 왔단 말이죠. 출시하셨나요?
천실업기는 우리 금희 씨 출세하셨네. 아우지 탄광에서. 출세했죠. 예. 아니 근데 그거하고 저는 갑자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친구들도 지금 금희 씨도 요셉 씨도 그냥 고향이 제가 부산이듯이 고향이 이제 북한인 것 뿐이고. 그럼요. 예. 그렇죠. 교육 그냥 거기서 받으시고 여기 와서 나머지 받으시고 직장 생활 그냥 여기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응, 진짜 다를 게 없어요. 아, 나 봄 같다 표현해줘서 요셉 씨 얼굴 볼 때마다 지금 자꾸 설레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가 볼 생각엔 요셉 씨가 일단은 경험이 좀 더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나이에 비해서 경험이 많고 자연에서 많이 성장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표현 방식이 그랬을 수 있고 또 북한의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이제 어떤 호칭이나 상호를 달 때 자동차 이름도 이제 휘파람, 뻐꾸기 뭐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아,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꼭 나쁘진 않더라고요. 되게 신선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우리가 북한 거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 아유, 아닙니다. 굳이 예. 뭐 이름도 헷갈리는 이름을 많이 붙이더라고 우리나라들은. 근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는 네. 뜻도 잘 모르는 정체불명의 그렇죠. 이름들을 많이 붙이는데. 영어로 이렇게 달고 이러는데 좀 그게 좀 오히려 좀 저는 좀 촌스러워 보였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나오셨던 분들은 그래도 거기서 어느 정도 직장 생활도 하시고요. 그렇죠? 경험을 다 하신 다음에 넘어오신 분들이셨는데 이분들은 학창 시절을 여기서 이제 보내신 거잖아요. 학교를 다니시고 그렇죠? 요셉 씨는 저쪽에서 학교를 다 마치고 오셨나요? 네, 고등학교 다 끝내고. 예. 그래도 여기 이제 또래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교육받고 그쵸. 그런 시간들을 지금 계속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취업을 하시고 전 창업했어요. 아니 창업하시고. 요즘 그 어렵다는 창업을 협동조합 창업했어요. 훌륭한 청년일세 그려. 네. 저희 국민 TV를 하면 이제 협동조합 네, 저희도 MOU를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요셉 씨는 창업했을 뿐더러 참 저는 높게 평가해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창업했고 또 나름대로 그 남한 사람들과 동등한 자세에서 경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경쟁하려는 게 사실 이걸 해본 사람이 정말 남한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걸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북에서 왔다고 해서 북한 사람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이거 여러 그 미디어에 나와서 출연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제 다 전문가로 묘사하고 그러십니다만 실제로 보면 북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네가 경험했던 그 세계를 벗어난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행을 북한이 광범위하게 다니는 사회 구조가 아니고 그리고 여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경험만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제 남한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경쟁하고 또 남한 사람과 교류하면 이렇게 요셉 씨나 구미 씨 같이 구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좋은 직장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 소위 알려진 기업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데서 이제 남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경쟁하다 보면 남한사의 이해도가 일반 북한에서 오신 분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를 저희가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단 남한 내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취직이 안 된다라는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이제 외국 이주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오시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탈북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신단 말이죠. 경쟁할 사람들이 더 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다고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탈북했기 때문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탈북민들한테 우리보다 훨씬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부터 좀 먼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혜택을 받으셨는지, 어떠셨는지. 솔직히 저는 정말 한국에 와서 참 많은 혜택을 받았다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감사하고요. 만약 대한민국이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 얘기가 직장 취직하고 나서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저도 취직이란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아본 적 아닌데 제가 인턴을 거치고 그 면접을 보고 다시 정직원을 될 그 기간 동안 제가 10년을 살았었는데 10년 만에 제가 기업을 들어갔는데 정말 그때 머리가 뭔가 꽝 터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참 한국에 있는 저 나이 또래 청년들은 정말 힘들게 살구나 그걸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정말 대학교도 정말 너무 쉽게 들어갔고 또 다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졸업을 했고 근데 이 친구들은 졸업과 동시에 빚쟁이가 되고 또 기업에 들어가서도 힘들게 들어가서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거기서 빚부터 갚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 나는 이 친구들에 비하면 난 정말 혜택을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 친구들한테, 제 후배들한테 그래요. 북에서 온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참 처음에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동기 한국 친구들한테도 막 늘 제가 커피도 먼저 사주고 많이 했는데. 착하다, 착하다. 네,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나는 혜택은 사실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렇게 들어갈 때 우리한테 사실 너무 이렇게 취업이나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 탈북자들한테 오는 게 사실 많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 우리가 넘어야 할 선이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우리 북한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이런 친구들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 중에 우리가 등록금을 대준다고 하니까 야, 우리는 정말 빚을 대서 하는데 너희는 뭐냐 했더니 그때 저도 좀 오기가 생겨서 그럼 북한 갔다 와. 그렇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사실 그게 좀 다른 거지만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만 해주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 사실 그게 참 많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우리 북한 친구들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약간 변호를 좀 하자면은 네네. 만약에 출발선이 같으면요, 누군가에게 혜택이 주어지면 그거는 부당한 겁니다. 근데 금희 씨도 그렇고 요셉 씨도 그렇고 저희와 출발선이 달랐어요. 그렇죠. 저는 뭐 부산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냥 고향이 북한입니다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사실 다른 교육 체제 속에서 다른 과목을 배우고 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이 다 여기 계셔서 뒷바라지를 해주거나 또는 내 친구들이 다 여기 있어서 내가 무언가 비빌 언덕이 있는 상황에서 같이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생뚱맞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곳에 뚝 떨어져서 혼자 살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출발선을 완벽하게 그렇죠. 맞출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거기까지 밀어 올려주는 역할을 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혜택이라면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지금 그렇죠. 남한에 오면은 처음에 교육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부분이 혜택이 있고요. 근데 실제로 그거는 아까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한의 공정이라는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한 제도고요. 그 이후에 혜택이 있느냐 아예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그거는 추가적으로 다 혜택이 있느냐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네. 초기에 그 학교 가는 혜택 외에는 혜택이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게 없고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삽니다, 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당연하게 안 받아들일 경우는 떠나게 되는 거죠. 예.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학교 가는데 이제 장학금 받는 건 어찌 보면 이제 국가적으로는 통일 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뭔가 이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이 한반도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책임감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서 지금 그렇게 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2007년에 미국에 가려고 이제 2009년부터 저희가 이제 무비자 입국 가능했고 2007년까지는 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 미국에 가려고 이제 비자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거절당했어요. 제가 다시 오기가 생겨가지고 왜 거절하냐? 갔다 그냥 방문하고 갔다 오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한 편지를 한 페이지 정도 내가 왜 미국에 체류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지 내가 대한민국에서 받고 있는 혜택들을 하나하나 다 썼어요. 장학금도 시작해가지고 생활비도 시작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회에서 받고 있는 어떤 그런 혜택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냐 나한테 그랬더니 영사가 바로 이제 비자를 바로 내줬어요. 그래서 한국을 자랑하셨네. 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그렇게 2004년부터 북한 인권법이 통과돼가지고 한 150명 정도가 이제 탈북민들이 가서 살고 있거든요. 난민으로. 근데 그렇게 한국처럼 혜택을 못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정부가 그런 북한 이탈 주민 정책 지원 이런 혜택들은 되게 잘 하고 있고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사회적으로 아직 수용을 못 하는 것뿐이지
제도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진짜 개념 청년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예. 열심히 잘 정착하면 우리 통일 한반도를 위해서 두 분 다 이제 아주.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죠, 사실은. 예. 그리고 이 시간에 나와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좀 좁힐 수 있고, 그 간격을 좀 좁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통일 주체들로서 아주 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 저 어떻게 통일되면 좀 북한에서 약간 먹힐 얼굴일까요? 100%입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국민 TV 라디오는 네. 북한으로 장타 방송 안 가나요? 아우, 저는 진짜 제 얼굴 공개되면은 걱정스럽습니다. 예. 뭐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에 제가 있을 때 그 한 일가족이 와서 이제 사시다가 이제 나중에 그 아주 결말이 비극적이었는데 미국은 그 북한에 난민이 오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푸드 스탬프라는 걸 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 그 일반 그 제3세계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쭉 같이 그걸 접대를 받는데 그 대우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그 푸드 스탬프라는 거는 식량 배급권이라는 거예요. 북한 말로 말하면 그게 이제 지급되고 6개월 지나서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는 건 뭐냐면 아주 상식적인 일자리입니다. 우리가 벼룩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 줘요. 3번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그 후에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 60세 이상 뭐 이렇게 연로하다든가 장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미국은 아주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책임도 아주 무조건 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가족이 둘 다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뭐 일간지에다 기고했습니다만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본인도 자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미국에 대한 개념을 알고 가는 게 미국은 유토피아라고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와보면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탠드는 한 100년 이상 뒤진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그걸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책, 그 언어도 안 되고, 나이가 그렇죠. 많으시니까. 예.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래도 한국 사회가 북한하고 통합하는데 아주 건설적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한국 국민들이 또 그런 마음가짐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남한에 와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건강하게 자리 잡는 분들이 많이 확산이 되면 그분들이 아마 북한에 가서 내가 보니까 한국 사회는 이렇더라 하고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쪽으로 좀 성원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얘기 듣기로 사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남한을 선택하긴 합니다만 영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두 분도 그 어느 나라로 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고민의 과정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한테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북한 이과법이 통과되기 전이었으니까 한국으로 들어왔고, 제 대다수 친구들이 영국, 캐나다 그쪽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그 친구들 떠날 때 가장 친했던 친구였는데, 굉장히 북한에서도 부유하게 살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온 일가족이 같이 왔고, 근데 아버지가 어느 정도 고위급 간부를 있었는데 한국 오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막노동이나 경비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체를 받아들인 게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고, 자식들도 대학교를 다녔지만 그 낮은 점수를 받고 절망을 했고, 그래서 결국 온 가족이 다시 탈남을 결심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왜 떠나냐. 말이 통하는 이곳에서 너희가 정착하고 살아야지. 어디 가든 네가 떳떳하지 않냐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아무리 여기서 한국어를 쓴다고 해도 이 남한에서는 나는 어디까지 북한 사람, 그러니까 탈북자다. 이 사람들은 나를 이주 노동자 그 이하로 보지 어떤 같은 동포로 느끼는 건 아니다. 대신 내가 다른 나라로 가면 그냥 외국인으로 사는 게 좋다. 거기서는 그냥 외국인 그 자체를 받아들이니까 나는 내가 되게 몸 쓰는 일을 해요. 여기서는 정말 좋은 대학을 갔지만도 오히려 그게 더 자기 그 고통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7년 넘게 떨어져 있는데 아직도 얘기를 하면 그 친구는 늘 식당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요. 너를 보면 참 많이 부럽대요. 그래도 거기서 대학교 졸업하고 하는데 그래도 넌 다시 올려 하니까 난 그래도 여기가 마음이 편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제가 어떻게 가는 친구들한테 가지 말라고 말릴 수도 없고, 근데 저는
확실한 거는 말이 통하는 이곳에서 어찌됐건 나중에 우리 미래 통일을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는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남한이라는 그 사회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인해 갖고 우리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서 더 되려 이렇게 상처를 너무 먼저 받다 보니까 그 상처를 치유하기도 전에 떠난다는 게 그게 가장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요셉 씨는 저도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 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먼저 가서 가나안인 줄 알고 이제 굶식기도 하면서 네. 이제 막 왔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영국 갔다 왔거든요. 이제 영국에 저희 탈북민들이 공식적으로 영국 외교부에서 확인해 준 결과 한 620명 정도 있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도 한국에 왔다가 똑같이 탈남해서 가족 다 같이 데리고 이제 영국에서 살고 있어서. 탈남이라는 표현을 쓰시는군요. 저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처음 들으세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어서 그 친구한테 연락해서 그 친구 집에서 한 하룻밤을 잤어요. 예, 친구는 이제 트럭 배달 이제 기사를 이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애도 있고 애 둘이나 있고 되게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되게 편하게 어떤 똑같은 거기서 이제 똑같은 외국인이니까, 예. 마음은 되게 편하게 살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이제 교육을 이제 고등교육을 거기서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 마음 편한 것 자체로만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그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정책적 혜택들이 있습니다만 또 아주 또 불리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지금 남북한 상황이 관계가 정상적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갈등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도 굉장히 북한하고는 대립하는 관계다 보니까 항상 북한은 하다못해 동남아에서 온 사람하고 탈북자라 그러면 경계하는 그 개념이 좀 더 강하거든요. 사실 사회 나가보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느낄 때 예를 들어 간첩 사건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스스럼 없이 막 내야 되잖아요. 사실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도 오랫동안 반공교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개념이나 잣대를 일단 접근하는 거예요. 북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분들이 문화적으로 익숙해지기도 전에 일단 배제부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 남북 관계가 보통국가 관계로 이렇게 되고 화해 협력 관계로 변하지 않는 한 북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대립적 구도 속에서 북에서 오신 분들이 어떤 특정 정치 세력들의 어떤 들러리는 될지 몰라도 건전한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편입되고 통합돼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적인 거예요, 그게. 그게 사실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의 관계가 조금 좋을 때는 네. 생활하시는 탈북민들도 조금 편한가요? 꼭 그렇지만 제가 회사를 들어가서 느낀 것 중에 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모르는 게 많잖아요, 저도. 근데 나중에 친해지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 너를 뽑았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말이 많았대요. 쟤 왜 뽑았냐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을 하겠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는 그때 그 자체가 사실 스트레스였지만 근데 어찌 보면 내가 그걸 더 넘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때 연평도 사건이 터졌을 때였어요. 근데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네. 술을 드신 어떤 대리님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금희 씨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는데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막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들도 북한이 싫어서 탈출하신 분인데 왜 이분들한테? 근데 그때 제가 예전 같으면 그분이 저렇게 생각 없이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됐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죄송해요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 금희 씨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어찌됐건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술을 취했고 그랬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본인도 느꼈는지 금희 씨 미안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분도 어찌 보면 북한에서 너무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북한에 대해서 진짜 어떤 해설적으로나 어떻게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런 미디어나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 사람을 보면 처음부터 약간 경계하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그 대리님하고는 정말 많이 친해졌죠. 농담도 하고 가끔 저도 얘기해요. 저 아직 주적이에요? 그러면 귀여우시다. 그러면
금희 씨 왜 그래? 나 그때 정말 내 삶에서 창피했다고. 근데 사실 그런 게 저희는 많이 겪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을 이해를 못해서 상처 준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걸 보고서 저는 맞다. 이건 하나의 가정이다. 이런 가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참 쉬운데 그거를 넘는 한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힘들어한다는 거죠. 저는 제일 상처받았던 북한식 표현이요. 일 없습니다. 저도 그때 저 깜짝 왜 상처받아요? 왜 상처받으세요? 아니 나는 도와주려고 좋은 의도로 내가 뭐 해줄까 그랬더니 일 없대요. 그래서 그 신경 쓰지 말. 네가 뭔데 신경 써? 이런 뉘앙스잖아요. 일 없습니다라는 표현이 우리 생각에 좀 툭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거 너무 상처받아서 난 또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안 도와줘도 괜찮다는 의미라고.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게 문화적 차이라는 게 그만큼 아주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그 연애할 때 일 없습니다를 굉장히 아까 싫어했고 또 하나는 죽을래?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을래의 의미가 장난이거든요. 아니 저도 많이 쓰는데 죽을래? 고마해? 뭐 이런 거 저희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근데 진짜 죽이려는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죽을래 그러면 살짝 감정이 많이 상하네요. 네. 아니 근데 그게 우리 이제 22살 21살 23살 이럴 때니까 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이게 문화적 차이구나.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맞아, 제가 맞아. 언어 순화하는 과정이 참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저희 신랑도 저랑 이렇게 부모님이랑 이야기할 때 보면 왜 싸우냐고 계속 그러셨어요. 그리고 화가 날 때 제 의견을 막 얘기하는데 잠깐만 금이야 진정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도 10년이 지났지만도. 근데 그건 부산 사투리도 똑같아요. 부산 사투리로 막 얘기를 하면은 서울 사람들 겁먹어요. 뭐 우린 대화하는 거야? 싸우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예. 그 결혼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사실 가장 그 두 문화가 잘 융합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저는 그 두 문화 간의 결혼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루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희 씨는 서울 남자랑 결혼했어요. 본인이 출세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3학년 때 한국이 정말 이유 없이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국을 떠야 되겠다. 그때 탈출구가 호주였어요. 그래서 호주로 워킹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서 내 한 번 불살이라 생각하고 거기 가서 정말 외국인 노동자처럼 일을 했어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식당에서도 일을 하고 농장에서도 일을 하고. 근데 그때 되게 몸이 노곤한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 신랑을 만난 거예요. 저희 신랑도 어떤 30이 다 돼서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기 위해서 거기를 간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정말 남자 대 여자로 만났어요. 너무 노곤해서 판단이 흐려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몫했죠. 한몫했죠. 그래서 여기서 살도 한 10kg 찐 상태에서. 그런데 그때 사실 서로에게 어떤 학벌이나 스펙을 따진 게 아니라 정말 그 남자, 그 여자, 너, 나, 우리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신랑은 북한에서 왔던 사실만으로 정말 충격받았어요. 우리 신랑은. 막 발작 뛸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 촌스럽다 이럴 정도로 그렇게 북한에서 모르지 너무 무지했거든요. 우리 신랑은. 아니 금희 씨가 정말 대장부 같아요. 촌스럽게 왜 북한 사람이니까 놀래니?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아주 막 쇼킹한 거죠. 근데 무서웠대요. 처음에 저를 봤을 때.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꿰어서 북한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라는. 저희는 그 공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잘했던 게 음식을 좀 만들 줄 알아서 청국장도 만들어주고 꽁치찌개도 만들어줬더니 그냥 이렇게 넘어온 거죠. 쉬운 남자였구나. 쉬운 남자였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결혼을 약속을 하고 한국에 와서도 저희 신랑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너를 어떻게 부모님한테 소개시켜줄지가 가장 고민이었대요. 그래서 맞아요. 부모님이 저희를 데리러 왔었는데 공항에 저를 먼저 내려주고 집으로 가는 동안 신랑이 얘기했대요. 내 여자친구가 북한에서 왔다. 근데 김포공항에서 집이 송파구였거든요. 얼마나 멀어요. 2시간 걸렸대요. 한마디도 없으셨대요. 부모님이. 부모님도 충격받아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표현으로 멘붕.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저희 남편한테 너 괜찮겠니?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쟤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다고. 그러면서 사실 그때
제가 쓴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을 먼저 보여드렸대요. 네. 우리 금희 씨 책이 있어요. 잘 됐다. 이거 자연스럽게. 금희의 여행. 네, 뭐 그냥. 근데 저는 그 아주 북한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너무 귀여우시잖아요. 우리 금희 씨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재밌게 잘하시고. 금희의 여행이 어떤 여행이었을까? 갑자기 이 책이 막 궁금해지네. 그냥 여행이었어요. 되게 예전에 제가 어떤 글솜씨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북한 관련된 책을 보니까 너무 어떠한 정치적으로 많이 치우친 책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북한에서 살다 온 언니, 오빠들이 쓴 그냥 이야기를 듣고 싶다. 청소년들한테. 그래서 그림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출판사에서 금시 한번 몇 곡지 써볼래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서 써봤는데 그냥 쓰자고. 그래서 그때 대학교 때 좋은 경험이었죠. 사실 그걸 통해서 제 삶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삶에 대한 감사함도 느꼈고 가족에 대한 사랑도 느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혼도 할 수 있었고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시부모님이 그걸 보더니 부르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때 부모님이 시부모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너 괜찮겠니? 우리 아들은 고생을 한 번도 안 했단다. 근데 저는 그 한마디에 저를 받아들였구나. 참 감사한 거죠. 네. 마치 이 상황 같네요. 애기야 다시 생각해봐라.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너무 아깝다.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모를 때 책이라는 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제가 책을 썼었는데 책을 드리니까 바뀌더라고요. 책을 읽고 나서는 오케이 하더라니까. 왜냐하면 그 책 속에 그 사람의 뭐 철학이라든가 생각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이해하기에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금희 씨를 이렇게 서울 남자 만나서 출세했어요. 고생은 비록 안 해본 남자지만 잘 살고 있는 건 맞죠? 잘 살죠? 아주 그냥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믿겠습니다. 그럼 우리 요셉 씨는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습니다. 남한에 와서 우리 이런 질문도 참 촌스러워요. 탈북한 여성 사귀고 싶어요? 남한 여성 사귀고 싶어요? 저는 한 2009년까지 이제 재미 교포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다르네 스케일이. 달라. 죄송해요. 제가 너무 촌스러웠지? 네. 저는 좀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들이랑 자꾸 같이 살아서 외국인 친구들이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백인 교포 친구보다 지금 또 백인 친구들이 더 좋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남한에 왔으니까 이 한국 여성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여기 정착하려면 그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같은 건 없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전혀. 네. 오히려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좋은 이유가 편견이 없어서 그럴까요? 일단 친구로 이제 서로 이제 편한 친구로 이제 다가가고, 그런 것들이 제일 이제 편한 거고, 두 번째로는 좀 저는 서로 이제 독립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좀 이제 서로 이제 묶이고 이런 것보다는. 이 남자 차도남일세?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친구들 좀 서로 이제 상대방의 어떤 개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본인 성향이 원래 북한에 있을 때부터 약간 그런 성향이 강했었어요? 18살 때 나왔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제가 한 15년을 혼자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제 혼자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더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본인이 이제 탈북한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막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관심들이 좀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이야기할 때 이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왜냐면 물어보기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걸 물어봐도 될까? 아니면 질문해도 될까? 혹시 자존심 상해하거나 또는 약간 마음 상해하지 않을까라는 또 배려를 또 하게 되고 하니까 먼저. 제가 먼저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서로 이제 편하게. 근데 또 이러다가도 남녀간에 알 수가 없는 게 필이 꽂히면 그건 착각 변한 겁니다. 지금 이러다가도 아직 나이가 또 여자 만나면 또 이게 또 물불 안 가리게 돼 있으니까 요셉 씨는 또 인물도 훤칠하니까 이제 또 그게 한국 사람이라고 아니다 그거 없어요. 이제 보세요. 제 말 틀리나?
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10년 이상 살았어요. 예. 네. 근데 뭐 또 앞에 닥치니까 바뀌더라고요. 예. 앞에 닥치니까 바뀌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 저도 사실 대학원 다닐 때 가장 친했던 후배가 탈북한 친구였어요. 김혁이라고 지금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데 그 친구가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친구랑 몇 년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예. 전혀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친근하고, 예. 근데 이제 저희 학부에 탈북한 친구들이 한 70명 정도 있는데 참 안타까웠던 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전체를 이제 관리 대상이에요. 교수님이 신경을 써주는데 그 사이에서도 참 적응을 못해서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학을 오기는 왔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많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한자, 예, 그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밖으로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고 내적으로 친구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탈북한 친구들끼리도 잘 어울리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린 친구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다가 저는 이 두 분을 보니까 이 두 분은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예요. 네. 저기 최금희 씨는 중국을 아주 잘합니다. 중문학과 졸업했는데 그냥 한국 사람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잘하고 여기 또 요셉 씨는 영어를 아주 잘 씁니다. English,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요.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일단은 언어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처했던 북한 체제가 한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교육 소외 계층에 있던 분들은 당연히 어려운 거고요.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저는 영어 중학교 고등학교를 영어 3년 러시아어 3년 있었으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 중국어도 러시아어도 잘 못했어요. 학교를 전학하는 바람에. 근데 영어를 6년 동안 정상적으로 다닌 사람들은 정오한데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수업을 못 따라할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육 소외 계층에 있던 분들이 실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실력보다 높은 학교에 들어오면 굉장히 부담이 되죠. 예, 힘들어. 남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참 이 두 분이요 절묘하게 오늘 섭외가 되신 게 금희 씨는 진짜 그냥 일반 기업체를 다녀요. 네. 근데 요셉 씨는 굉장히 또 독특한 일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하는 일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협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저는 수의학을 공부했어요. 수의사예요, 수의사. 네, 수의학을 이제 남한에 가서 제가 중국에 5년 있을 때 2년 동안을 이제 목동 양머리군 소년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 이제 전공 선택할 때 되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대한학교, 이제 여명학교라고 이제 대한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선생님이 수의학과가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그때 막 찾아봤더니 그 정주영 회장님께서 소 500마리 북한에 보냈잖아요. 그때 이제 소 건강검진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게 수의사더라고요. 네. 내가 수의사를 해도 북한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 수의학을 선택했는데 6년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공부가 힘들었나요? 이거 정말 내가 의대를 갈 걸. 차라리 의대를 갈 걸. 왜냐면 의대 가면 그냥 남자 여자만 공부하면 되는데 수의대 가니까 동물이 남자 너무 많아. 여자 암수 모든 사람 빼놓고 모든 동물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헷갈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이제 북한 개발할 때 내가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계속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대학교 본과 3학년 때 이제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가 만든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받아들인 게 몬드라곤 협동조합이었어요. 네. 내가 이렇게 멋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는 거, 나는 이렇게 공동체를 살리는 비즈니스가 있다. 요즘 보면 이제 비즈니스 하면 정말 이제 한 사람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정말 쪽박 차는 그런 건데 이 몬드라곤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굉장히 대표적으로 성공한 협동조합이죠. 그래서 나는 북한이 개방되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 이제 오라고 하는데 이제 다 때려주고 협동조합 깨알 자랑했어요. 지금 깨알 자랑. 나 오라는 데 많았다. 근데 다 거절했다. 네. 예. 그 북한에서 이제 그 참여정부 때 2008년까지 이제 금강산에 이제 돼지 농장을 이제 2개 정도 이제 놓았던 그 회사가 있었어요. 네. 이제 회사에서 회장님께서 오라고 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좀 저는 지금은 제가 정말 제 월급도 못 가지고 가면서 예, 정말 계속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느라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협동조합 모델을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북한에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힘드네요. 힘든데 저는 재밌어요. 예, 제가 생각하는 이런 이상을 현실에서 이제 계속 이제 실험해보고 예. 그 지금 이제 협동조합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남한사에서 이제 북한 친구들이 좀 많이 적응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적응을 못하다기보다는 좀 이 사회가 잘 받아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그 구미 씨가 아까 호주에 가서 남편이랑 정말 북한 남한 이런 거 없이 이제 그냥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이제 북한 친구들이 대학교 갈 때는 모두 다 나는 학교를 졸업하면 이 전공을 가지고 북한 가서 어떤 걸 할 거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 가지만 대학을 졸업할 때는 그 꿈이 다 없어져요. 네. 이 사회에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실험을 해볼 수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북한과 비슷한 제3 그 개발도상 특히 이제 미얀마나 이런 나라들에 가서 그런 나라들을 개발하는 연습들을 하면 나중에 꼭 북한이 개방이 될 때 그런 노하우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미얀마 개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젊은인 거죠. 예, 저는 아주 좋아 보였어요. 예. 네, 아니 굉장히요. 속도 깊고 생각도 깊고 정말 철학이 투철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멋있는. 네. 멋있네요. 저만 멋있는 거예요, 금희 씨. 지금 남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좋습니다. 저희 신랑이. 그래도 굉장히 사실 저도 하나의 편견이 있었지만 북한 남자라고 하면 뭐든지 가부장적이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냥 엄마한테 그냥 와이프한테 반말하고 막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릴 적에 많이 봐서 약간 북한 남자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한국에서 사실 더 심해졌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게 사회가 사람을 변하게 하고 그 어떤 삶이 어떤 생각이 그 어떤 책이 참 사람을 이렇게 좋게 변화가 되는구나. 저도 물론 많이 변했고 그래서 참 북에서 오신 우리 사람들이 참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게 너무 많겠다는 생각이 듣고 오늘 되게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도 철학이 되게 깊고 생각도 깊어갖고 저도 오늘 여기 와서 되게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금희 씨랑 요셉 씨가요 정말 많은 탈북 청소년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앞에 얼마든지 다양한 삶을 이미 펼쳐져 있고 그걸 선택할 자유가 너희한테 있다라고 조금 근데 중요한 건 두 분이 더 열심히 잘 사셔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제가 이제 졸업한 대안학교를 계속 매주 찾아가요. 매주 찾아가서 이제 제가 한 2년 전부터 북한 사투리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사용을 안 하시다가 네, 제가 이제 그냥 막 서울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서울말 해보세요. 네. 정말 이제 북한 사투리를 막 쓰니까 네. 북한에서 금방 온 친구들이 오빠 언제 왔습니까? 왜 아직도 그 사투리를 이제 잊어먹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냐. 그래서 이게 나다. 왜 나는 그 사투리 쓰고 있는 게 원래 난데 왜 내가 아닌 서울 사람으로 자꾸 이제 포장해서 살려고 내가 하냐. 왜 나는 그걸 바꾸고 싶다. 그냥 북한 사람으로 그냥 사는 게 뭐가 이제 뭐 부끄럽지 않다. 너희도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애들이 그래도 자기는 안 쓰겠다고. 이게 참 편견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지금 사회 구조 자체가 자꾸 이념으로 대립하고 또 남한 사회 내에서 이념 싸움에 탈북자를 자꾸 활용하기 때문에 북에서 오신 분들이 자꾸 남한화 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이 첫 번째
자신들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남한 사회를 흡수해야 나중에 훨씬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체성이라는 뭐냐면 고유의 다양성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남한 사회는 너무 획일화 사회예요. 그래서 저는 공동의 룰만 지키면 가능하면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선진국이라고 보고요. 사실 달라야 재밌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으면 재미없어요. 네, 네. 똑같으면 재미없어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낼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네. 우리 금희 씨는 말투를 일부러 바꿨습니까? 저도 되돌리고 싶지만 참만이.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어느 순간 제가 북한 사투리를 뭐 어떻게 말하지?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내 스스로 이거를 잊어버렸구나.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렸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잊어버린 것을 다시 제가 기억을 하려고 하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우리 북한 친구들한테는 예전에는 너 빨리빨리 변해야 돼 했지만 지금은 너가 가지고 있는 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신 이 사람들보다 더 멋지게 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면 누군가는 너를 되게 보물처럼 알려줄 거다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떠한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친구들한테 그 얘기 하고 싶어요. 넌 북한에서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소중하고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 그것만 알면 사실 미국 가도 호주 가도 정말 자랑스럽거든요. 저도 그래서 신랑한테 그래요. 어제도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나를 만난 거 행운이야. 북한 사람 2천만 명 중에 나를 만났다는 거 얼마나 행운인지 알았더니 맞다고 너 같은 여자 없지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제가 결혼하면 나중에 저 말이 입에 달고 살 거거든요. 당신은 나 만난 거 행운이야 이러면서 서로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 비하를 하고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 치고 나중에 성취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남한에 와서 한 1, 2년 정도는 방황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항상 제가 북한 사람입니다 광고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자기 자신이 있는 사람은 그 자기 삶에 대한 확고한 그 철학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숨기질 않아요. 근데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이념 갈등 속에서 자꾸 탈북자를 활용하는 경향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탈북자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사회로 부각되고 문제들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어 있으면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하면 그게 북에서 오신 분들이 더 잘 적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네. 네. 우리 두 청년들이 같은 또래의 한국 청년들에게 혹시 하고 싶었던 말이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남한 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었던 말이 평소에 좀 가슴에 담아뒀던 말, 이 말 나 정말 외치고 싶었다 하는 말 있으세요? 많죠. 많아요? 많아요. 빨리 말씀하세요. 짧게. 그냥 북한에서 와서 불쌍하다 이런 마음보다는 네. 친구로 이제 다가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불쌍해 보이는데 요셉 씨?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진짜 불쌍해 보였을 거예요. 정말요? 네, 왜요? 네. 그냥 이제 그 모든 자존감이 다 떨어지고 그때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부끄러워서 이제 강원도에서 왔다라고 이제 이력서에 쓸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남한 친구가 없었어요. 한 2010년까지 거의 외국인 친구들하고만 그냥 살았어요. 사귀고. 그래서 좀 남한 친구들이 불쌍하다, 동정심 이런 것보다는 친구, 친한 친구, 그냥 뭐 도와주고 이런 것보다 그냥 같이 놀고 이런 자세로 이제 같이 다가가면 좀 더 이제 탈북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서 이제 살아가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네. 금희 씨는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제 대학교 때 굉장히 북한에서 오신 친구들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고 막 글 올린 걸 봤어요. 너무 가슴 아파갖고 제가 처음으로 저희 대학교 사이트에 글을 남겼었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북한 친구들한테도 너희가 우리가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간 게 아니라 우리가 남한에 왔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야 될 사람은 너희다. 우리 북한 사람들이고 대신 남한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곳에서 정작 사셨던 분들이니까 먼저 이해를 해라. 대신 남한 분들한테는 정말 우리도 알고 보면 마음 따뜻하고 순수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냥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 두 개 추억을 쌓다 보면 언젠가는 친구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영덕 소장님 그리고 최금희 씨, 박요셉 씨 오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